뇌사자 이식을 기다리시는 대기자 숫자가 점점 더 많아지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이미 생체 이식의 약 20에서 30% 정도가 혈액형 부적합 신장 이식입니다. 안녕하세요. 강동성심병원 신장내과 전희중입니다. 안녕하세요. 강동성심병원 외과 고경재입니다. 신장 이식은 말기 신보전 환자들에게 필요한 수술입니다. 말기 신보전이란 당뇨, 고혈압, 사구체 신염 등으로 인해서 발생한 만성 콩팥병이 점점 진행하면서 콩팥 기능이 나빠져 남아있는 콩팥 기능으로 생명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하며 이때 필요한 치료가 투석 혹은 신장 이식이 되겠습니다. 두 치료 모두 환자분의 신장 기능을 대신해주는 치료라고 해서 신대체요법이라고도 불립니다. 투석은 혈액투석과 복막투석이 있고, 신장 이식은 살아계신 분으로부터 콩팥을 기증받아 수술받는 생체 이식, 그리고 뇌사자로부터 콩팥을 기증받아 수술받는 뇌사자 신장 이식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수님, 수술실에서는 실제로 신장 이식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수술은 보통 8시에 수혜자와 기증자가 수술방에 내려가게 되고요. 마취 후 보통 9시부터 수술이 진행됩니다. 기증자의 복부에서 10시에서 11시 사이에 기증한 신장이 획득되어 밖으로 나오게 되고요. 곧바로 신장을 다듬은 후에 수혜자의 후복막의 혈관과 방광에 문합하여 이식하게 됩니다. 기증자의 수술은 11시에서 12시 사이에 종료가 되고요. 수혜자의 수술은 마지막 피부 봉합이 오후 2시쯤에 끝나게 됩니다. 신장 이식은 대부분 후복막에서 수술이 진행됩니다. 후복막 수술이란 예를 들면 계란 껍질을 까면 껍질 아래에 계란막이 나오는데 사람 복부도 배를 열면 복막이 나옵니다. 이때 복막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복막을 따라서 복막 뒤로 들어가면 이식할 신장의 혈관과 요관을 연결할 동맥, 정맥, 방광을 발견하게 됩니다. 후복막 수술을 하는 경우 장유착, 장 손상 같은 합병증 발생이 좀 적고요. 그리고 이후에 조직 검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도 출혈 위험이 감소하는 등 여러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생체 이식과 뇌사자 이식의 차이점은 아무래도 콜드 이스케믹 타임이라는 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콜드 이스케믹 타임은 이식할 콩팥이 얼음물에 담겨져 있는 시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뇌사자 이식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스케믹 타임이 생체 이식에 비해 훨씬 길기 때문에 이식 후 이식신 기능 지연 등이 발생할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는 영토가 작아서 이식신 운반하는 데 필요한 시간이 짧고요. 이스케믹 타임이 외국에 비해 훨씬 짧고 단일 인종인 경우가 많아 유전적으로 일치되는 경우가 많아서 외국에 비해 뇌사자 이식의 성적이 더 좋습니다. 이식 신장 생존율, 즉 생존 기간이란 신장 이식 수술을 받은 날부터 이식 신장 기능이 다시 저하돼서 다시 투석을 시작하거나 재이식을 받을 때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전국적으로 이식 환자의 데이터를 모으는 코트리라고 하는 코호트 연구가 있습니다. 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식 이후에 8년이 지난 상태에서도 생체 이식 환자의 약 88%, 뇌사자 이식 환자의 약 81%가 이식 신장 기능이 잘 유지가 되고 있었습니다. 이식 전에 투석을 하는 기간이 길면 길수록 신장 이식 후에 환자 생존율이나 이식신 생존율 등 성적과 예후가 좋지 않습니다. 생체 이식이 뇌사자 이식에 비해 예후가 더 좋게 나오고 있는데요. 신장 이식 중에서도 투석을 하지 않고 투석을 시작하기 전에 이식을 시행하는 선제적 신장 이식이 예후가 가장 좋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장 이식이란 다른 사람의 콩팥을 기증받아서 내 몸에 이식을 받는 수술이기 때문에 내 몸에 있는 면역 세포들이 콩팥에 반응을 해서 거부 반응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거부 반응을 예방하기 위해 신장 이식 후에는 강력한 면역 억제제를 투여하게 됩니다. 신장 이식 후 발생하는 거부 반응에는 수술 직후에 발생하는 초급성 거부 반응과 수술 후 수일 또는 수주가 지나서 갑자기 이식 신장 기능이 나빠지는 급성 거부 반응, 그리고 서서히 이식 신장 기능이 나빠지는 만성 거부 반응이 있습니다. 또한 거부 반응은 그 기전에 따라서 세포성 거부 반응, 그리고 항체 매개성 거부 반응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신장 이식 환자는 이식 수술 이후에 이식신 조직 검사를 경험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거부 반응이 의심되거나 단백뇨가 나와서
사구체 신염이 재발이 된 거가 의심이 되거나 또는 BK 바이러스 신증 등이 의심될 때 이식 신장의 조직 검사를 하게 됩니다. 신장 이식을 시행하는 병원에 따라서는 조기에 이상을 발견하기 위해서 퇴원 전 혹은 이식 후 3개월, 1년 등 시기가 정해진 계획된 조직 검사를 하기도 합니다.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이라는 데가 있는데요. 코너스라고 보통 부릅니다. 여기서 매년 통계 연보를 발행하는데 2022년 기준으로 뇌사자 신장이식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3만 명이 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반면 장기 기증을 해주는 뇌사자분들은 한 해에 400명에서 500명 정도 되기 때문에 많이 잡아야 1000건 이하로 뇌사자 기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뇌사자 이식을 기다리시는 대기자 숫자가 점점 더 많아지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17년에는 뇌사자 기증을 받으신 분들 중에서 보통 5.4년을 기다리면 이제 이식을 받을 수 있었는데 2021년이죠. 이때는 대기 기간이 평균 6.2년으로 더 길어졌습니다. 이 통계는 실제로 이식을 받으신 분들의 대기 기간의 평균값을 계산을 한 것입니다. 현재는 이보다도 더 오랫동안의 이식을 기다리면서 제 외래를 다니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대기 기간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길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신장 이식은 혈액형이 적합해야 이식이 가능했었습니다. 이식이 가능한 적합한 혈액형이란 일반적으로 수혈이 가능한 혈액형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A형은 A형과 O형으로부터 이식을 받을 수 있고 O형은 O형에게서만 받을 수가 있으며 AB형은 모든 혈액형으로부터 이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혈액형이 부적합한 사람으로부터 신장 이식을 받으면 이식 직후에 항혈액형 항체에 의한 초급성 거부 반응이 발생하기 때문에 예전에는 혈액형 부적합 신장 이식은 불가능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항혈액형 항체를 몸 밖으로 제거해주는 혈장 교환술을 시행을 하고 항혈액형 항체를 더 이상 생성되지 않게 하는 약제를 투여하는 등 이식 전에 전처치를 함으로써 혈액형 부적합 신장 이식이 가능해졌습니다. 항혈액형 항체는 극단적으로 혈액 내에 매우 많이 존재하는 환자분들을 제외하고는 현재 국내에서는 혈액형 부적합 신장 이식이 활발히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생체 이식의 약 20에서 30% 정도가 혈액형 부적합 신장 이식입니다. 그런데 교수님, 혈액형 부적합 신장 이식을 하게 되면 일반적인 혈액형 적합 신장 이식과 비교해서 더 많이 발생하는 부작용이 있나요? 네, 아무래도 이렇게 전처치를 추가로 해야 되기 때문에 면역 억제가 더 강하게 이루어지고요. 이로 인해서 감염 합병증이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혈장 교환술을 하게 되면 혈액 응고인자가 제거가 같이 되는데요. 수술할 때 지혈이 잘 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서 더 수술을 조심해서 출혈을 잘 조절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신장 이식 후에는 평생 면역 억제제를 복용해야만 합니다. 신장 이식 후 초기에는 면역 억제제를 강하게 사용하지만 3개월, 6개월, 1년이 지나면서 점차 면역 억제제 용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식신 기능이 잘 유지된다고 하여 수년 후에라도 환자분이 임의로 면역 억제제를 중단하게 되면 거부 반응이 발생해서 이식신 기능이 나빠질 수가 있습니다. 예방접종, 즉 백신은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약독화 생백신, 다른 하나는 사백신입니다. 신장 이식 환자는 면역 억제제를 복용하기 때문에 생백신을 맞는 것은 금기입니다. 하지만 사백신은 접종이 가능합니다. 신장 이식 수술 후에 최소 3개월 정도가 지난 이후로부터 예방접종이 가능하고 독감 및 코로나 백신을 맞으실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대상포진 백신에 대해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이 계십니다. 예전에 있던 대상포진 백신은 생백신이어서 이식 환자들에게는 접종이 불가능하였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국내에 도입된 새로운 대상포진 백신은 제조합 대상포진 백신, 즉 사백신입니다. 그래서 신장 이식 환자도 접종이 가능합니다. 백신 접종은 꼭 담당하시는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 후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신장 이식 후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지켜주셔야 할 관리 지침이 있습니다. 첫 번째, 복용 중인 면역 억제제를 잘 알고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요법대로 복용하셔야 합니다. 약을 임의로 중단하면 안 되고요. 추가적으로 약을 복용하게 될 때도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는 정기적인 외래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정기적인 혈액 검사를 통해 이식신 기능이 잘 유지되는지 그리고 면역 억제제의 혈중 농도가 잘 유지되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감염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면역 억제제는 거부 반응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지만 반면 세균이나 바이러스, 곰팡이 등의 감염의 위험성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감염 예방을 위해 손을 잘 씻고 가글도 규칙적으로 해야 하고요. 이식 초기에는 마스크를 잘 쓰고 극장, 찜질방 같이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공공장소에는 가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발열이 있는 경우 빨리 병원에 내원해서 발열의 원인을 알고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네 번째로는 거부 반응을 잘 알고 대처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거부 반응이 나타났을 때는 최대한 빨리 확인해서 치료를 시작해야 더 나은 결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식 초기에 거부 반응이 잘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식 초기에는 외래 진료를 더 자주 받게 됩니다. 거부 반응의 증상으로는 발열, 이식 부위의 통증, 압통 및 혈뇨, 소변량의 감소 등이 있을 수 있으나 이러한 증상이 없더라도 혈액 또는 소변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있을 때 의심을 하게 됩니다. 거부 반응이 의심되면 이식신 조직 검사를 하게 되며 이후 강력한 면역 억제제를 투여해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 건강한 식이 및 생활 습관 관리를 하셔야 합니다. 이식 후 적절한 식사는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적절한 열량과 단백질 공급이 필요하고 하루에 1.5에서 2리터 이상의 충분한 수분 섭취를 해야 합니다. 익히지 않은 해산물이나 익히지 않은 고기는 먹지 않아야 합니다. 한약, 홍삼, 영양제 및 각종 건강기능식품은 신장 기능 및 면역 억제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환자분이 임의로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은 천천히 시작하되 꾸준히 하시는 것이 좋고 이식 후 2달 정도 지나면 모든 종류의 운동이 가능하긴 하나 이식신 부위에 충격이 가해질 수 있는 운동은 피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면역 억제제로 인해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암, 골다공증, 백내장 등이 새롭게 발생하거나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으셔야 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강동성심병원 신장내과 장기이식센터 방문하셔서 저희와 상담하신다면 성심성의껏 친절히 설명드릴 테니 언제든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신장 이식을 설명드린 강동성심병원 신장내과 전희중 강동성심병원 외과 고경재였습니다. 감사합니다.